첫 번째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랑 체결을 했는데 수탁자는 소유자로서 임대차에 동의만 해줬을 뿐인데 현재 수탁자 소유인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수탁자에게 임대차 동의를 받은 임차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 차례 상담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혼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수탁자에게 임대차 동의를 받았다면요. 그 동의서 내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신고의 완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소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 중에 하나인 전입신고 요건을 상실하게 돼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요건을 상실하면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신고 이 두 가지를 구비하신 다음에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대항력 요건 중에 전입신고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받고 부동산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를 하면 설령 임차인이 다른 주소에 전출 신고를 해서 기존 주소에 전출 신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선 변제권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효력을 특별법으로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임대인에게 적법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도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의 경우고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인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요. 임대차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수탁자가 직접 임대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임대인이 되지 않고 위탁자가 임대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이 임대차에 동의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사항을 도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랑 체결을 했는데 수탁자는 소유자로서 임대차에 동의만 해줬을 뿐인데 현재 수탁자 소유인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임대차에 동의를 했고 자신의 소유권에 이러한 제한을 수인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요, 전대차의 경우에는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수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임대인이 되고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임대차에 동의한 경우를 전대차 관계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가 임대차에 동의를 했더라도 수탁자 소유인 신탁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탁자 동의서 내용을 가지고 이거 수탁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에 초창기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임대차 동의서를 써줄 때요, 지금 제가 도표를 올려드리는데 통상 이런 조항을 넣어요. 진짜 불공정하고 불리한 조항으로 꽉 차 있는데요, 이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신탁회사의 신탁 임대차 동의서는요,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참 부동산 신탁회사가 너무하는 게,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는요,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소한 임대차 동의서에 신탁계약서에 반영된 내용 그대로 반영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 입장에서는요, 신탁계약의 내용은 내용이고 일단 수탁자가 제공하는 임대차 동의서에는 최대한 수탁자에게 유리한, 즉 임차인에게는 불리하고 불공정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 수탁자 동의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수탁자 동의서의 이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쳐요. 이 수탁자 동의서의 의미는 뭐냐면, 수탁자가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내 고유 계정에서는 주지 않아, 다만 신탁재산, 신탁계정의 범위 내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거야. 특히 공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대금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거다 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넣고요, 이게 나중에 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든 말든 일단 그때까지는 버텨보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수탁자 동의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 동의서에요, 방금 도표에서 올려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있거나 이보다 더 심한 내용,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하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느냐,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신의 보유재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공매 절차를 통해서는 반환해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수탁자에게 동의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동의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